우리와 함께 악몽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밤에는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 차가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름 끼치는 여행에 참여하세요. 모든 그림자가 비밀을 간직한 알 수 없는 곳으로 현실에 대해 의문을 남기며 머무를 수 있는 모험에 대비하세요. 무서운 인형집. 작고 고요한 마을 한가운데에 오래된 인형집이 있었다. 그 집은 희미한 빛과 무서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으며 낡고 부서진 인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인형들은 상상력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느낌을 줬다. 그러나 그 인형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저주받은 곳이거나 악령이 가득한 곳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그들은 노부부와 그들의 어린 손녀였다. 노부부는 새로운 집에 안주하며 즐겁게 살았지만 어린 손녀는 자꾸만 그 인형집으로 가려고 했다. 노부부는 그녀가 거기에 갈 때마다 걱정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곳을 방문하기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린 손녀는 혼자 그 인형집으로 갔다. 노부부는 그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어린 손녀는 인형집 밖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형처럼 동작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후로 그 인형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형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밤에 그 집에서 괴기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주장했다. 그 인형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포스러운 곳으로 남아 있었고 그곳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그 인형집에는 무언가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인형집에 다시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인형들을 모두 수집하고자 했던 보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형들을 가져가고자 했지만 그들이 무언가에 저주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형들이 움직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랐고 두려워하며 그 인형들을 곧바로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인형들은 이미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형들과 함께 그 무시무시한 인형집의 주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심연의 수면. 그것은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존재는 오직 이야기 속에서만 사라졌다. 어느 어두운 밤, 지나가던 여행자가 그 오래된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심연에서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여행자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여행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행방은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저택은 다시 한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겼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 마을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택이 심연에서 나오는 악몽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한 가정의 아이가 자신의 침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아이의 몸이 심연에서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저택 주변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사람이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심연의 수면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의 용기로 인해 그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용감한 사람은 오래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어둠 속에서 사라졌고 그의 마음은 끔찍한 공포에 파묻혔다. 저택 안은 어둠과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갑작스레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그러나 돌이나 나무 조각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도망쳤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저택의 주인이었던 이방인을 마주쳤다. 그의 눈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웃음이 감춰져 있었다. 너도 이제 나의 수면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 용감한 사람은 저택의 주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저택을 떠나고 마을의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심연의 수면 속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의 용기와 결단이 심연의 수면을 깨뜨릴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인형의 저주.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전설 속의 인형사의 집으로 불렸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다. 미나는 인형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녀는 오래된 집을 볼 때마다 흥분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있는 인형들을 사랑하며 수집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미나는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눈을 떠보니 그들은 다시 원래 자리에 있었지만 미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한편 마을 주변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들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라진 후에 인형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형의 눈이 죽은 것처럼 차갑게 보인다고 했다. 미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형들을 계속해서 사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때 그들의 저주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녀의 인형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미나는 자신이 행한 오류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 인형들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몸은 인형들에 의해 조각조각 나뉘었고 집은 미나의 비명소리로 울렸다. 이후로 그 집은 다시 한번 인형사의 집으로 불렸다. 이제는 그곳을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고 인형들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미나는 그 소리에 깨어나 불안해했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밤, 그녀는 자신의 인형 중 하나가 침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집 전체를 뒤졌지만 그 인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거실에 그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인형의 눈이 새끼같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입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놀랐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징후를 느꼈습니다. 그 일로부터 며칠이 지났고 미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인형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들의 눈이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다시 그 검은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고 불길한 속삭임으로 그녀의 귀를 찌르며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아무도 미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형의 저주에 사로잡혀 그 집의 어두운 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형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았지만
미나의 영혼은 영원히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그 집에 다가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인형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가. 한적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오두막. 그곳에 사는 두 자매, 무시와 엠마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밤 무너져 내렸다. 어느 추운 겨울밤, 무시와 엠마는 자신들의 오두막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으스스한 울음소리와 같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상상일 뿐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소리는 더욱 가까워져 갔다. 무시와 엠마는 두려움에 질려 방 안에 갇혔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들은 무서운 순간을 보았다. 마치 인간이 아닌 것이 그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마귀 같은 모습이었다. 그것은 두 자매를 향해 웃으며 다가왔다. 무시와 엠마는 허둥지둥해서 오두막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들었다. 마귀는 그들을 뒤쫓았고 그들의 무서운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무시와 엠마는 절망적으로 달아나다가 숲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귀의 유령 같은 존재가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느꼈다.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오두막을 떠나 그 어둠의 끝에 이르렀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이 있는 고대의 무덤에 도착했다. 마귀의 유령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두 자매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굴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빛이 갑자기 비춰졌다. 이상한 신비한 빛이 그들을 감싸며 마귀를 물리쳤다.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곳에는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며 그들의 용기와 결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유령 인형. 한적한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인형 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인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인형도 있었지만 몇몇은 낡고 손상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인형이 있었다. 그 인형은 어딘가 이상했다. 눈동자가 깜빡거리는 것 같았고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인형을 본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그 인형이 움직인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그 인형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그 인형을 산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녀는 인형을 보고 반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고 가게 주인은 그녀에게 특별한 할인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형을 구입한 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녀가 인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밤에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서워서 그 인형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 인형은 어디에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인형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 인형은 그녀를 따라오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이후로 그녀는 그 인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 인형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 인형은 그녀를 놓지 않았고 그녀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고 그 인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졌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에는 그 인형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 인형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후로 그 인형은 더 이상 가게에서 팔리지 않았고 그곳의 가게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인형은 언제나 그곳에 남아 새로운 희생자들을 기다리며 무서운 유령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 유령 인형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닌 영원히 이어지는 무서운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인형을 찾아 나선다면 그들 역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